남한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실패 두려워하지 마. 뭐 실패 계속해야 성장해야 하는데 나한테 적용하면은 그거 되게 어려운 상황인 진짜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네요. 네. 남한테는 조언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막더 실패해라 이런 말을 진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거를 또 연구하는 기관이 있다니까 전 너무 신기한데 선생님 그럼 실패 연구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뭐 실패 사례들을 다 수집하는 거예요? 실패 연구소를 여러분께 설명하기 전에 네. 제가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그 책의 작가가 자기 그 4살 된 아들이랑 게임을 했어요.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끝나게 되니까 아이가 신나하면서 아빠 실패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실패인데 왜 쟤는 이걸 좋아하지? 그래서 궁금해서 아이한테 물었어요. 실패가 너는 무슨 뜻인지 아니?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잖아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직 저는 어리네. 예, 저는 사실 근데 그 책을 읽을 때 조금 이제 전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실패랑은 좀 다른 실패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어쩌면은 그동안 우리가 스스로 실패는 끝난 것 혹은 좌절로 이제 치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했습니다. 실패 연구소는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실패에 대한 인식을 한번 바꿔보자. 하지만 우리 카이스트 구성원들도 그렇고 사실은 이 주변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실패를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과학 기술을 선도하는 카이스트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네. 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한번 조성해보자, 앞장서서 해보자,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변화도 선도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실패 연구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2021년 설립된 이후에 꾸준히 어떤 실패를 겪었는지 또 왜 실패했는지 실패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단어 왜 굳이 실패를 연구하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드리고 싶습니다. 성공 비결을 찾기 위해서 실패를 분석하는 거라고요. 예. 성공이 도전의 성과라고 하면 실패는 도전의 증거다. 예. 실패한다는 것은 도전을 하는 거니까 연구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서 처음으로 실패 주간 행사라는 거를 카이스트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통해서 실패 경험을 공개하는 그런 시도를 한 겁니다. 네. 이 행사 중 하나가 실패의 순간을 기록한 학생들이 기록한 사진전을 했는데 네. 예, 한 예로 여기 사진이 있는데 네? 이 사진은 어떤 실패의 순간으로 보이시나요? 어떤 실패 순간이요? 수준이 높아야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아니 이거 딱 봐도 티가 나지 않습니까? 저 가운데 녹색 선 있지 않습니까? 저게 좀 꼬불꼬불하게 잘못 꺼졌네. 네, 빠듯하지가 않아. 제 생각에는 이게 다시고. 대중들한테 어떤 실패를 얘기하는지 말하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실패한 사진이네요. 네. 이 사진을 찍은 친구는 이 사진을 제목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라고 붙였어요. 예, 이 학생은 사실 이거 알고리즘 뭐 숙제를 과제를 대학생들이니까 뭐 과제를 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프로그램을 그 결과물이 되게 안 좋게 나왔대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안 좋게 나온 대로 포기하고 제출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더 향상시키려고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나 이 고민하는 그 순간, 그 고뇌의 순간을 자기가 이 사진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거 연구생들이 이런 걸 보면 막 지금 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겠네요. 예. 저건 뭔가요? 저건 뭐예요? 아, 이 두 번째 사진은 제목이 폐기의 역설인데요. 화학약품이나 이런 화학 실험을 하는 친구들은 저기 약품을 쓰고 나면 그 약품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 잘 정리하고 그것도 다 기록을 해서 포장을 잘해서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 폐기 과정이야말로 실패의 대표적인 예구나 하는 생각을 이 사진을 찍은 학생은 했다고 합니다. 수고난 약품. 예, 실패마저도 그냥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일이 수고를 들여서 마무리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결말이구나 하는 생각도 했다고 해요. 아니 이게 크던 작던 이렇게 툭 터놓고 실패를 고백하면 부담감도 조금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조금은 좀 받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진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많은 의견을 줬는데 네. 한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는 자기 자신이 사실은 되게 실패 덩어리고 실패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사진 작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별로 그렇게 심각한 실패를 하지 않았네. 내가 왜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느꼈을까? 오히려 그런 걸 깨닫고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막상 실패를 꺼내면 별게 아닐 수 있는데 사실 그 실패를 인정하기까지 그걸 꺼내기까지가 사실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쉽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실패 지원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한번 너희들 마음껏 실패한 거 자랑해봐. 해서 망한 과제 자랑 대회라는 행사를 했어요. 망한 과제 자랑 대회요? 예, 예. 공식 죄송한데 그 명칭인가요? 프로젝트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프로젝트 실패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우리 영상을 아, 근데 이름이 너무 귀엽다. 여러분 혹시 티코라는 차를 들어보셨나요? 이걸 가지고 시베리아를 횡단을 한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큰 사고가 났어요. 이제 고속도로에서 육중추돌 사고가 났고 한번 소신껏 투자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아직 조금 떨어졌지만 버티면 오르겠지? 버텨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전 대학 진학도 실패해서 재수를 했고 편입치도도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고 판단을 실패를 해가지고 대학원에 진학을 해버렸습니다. 판단을 실패.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더니만 운해에 직경 1cm짜리 혈관 종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경 5cm짜리 커다란 구멍이 생기긴 했어요. 근데도 일단은 살아남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저건 진짜.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실패를 겪었을 때 정면 돌파를 해서 제가 해결을 해보고 싶었어요. 한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밌다. 왠지 재밌다. 되게 학생들 왜 이렇게 흥미로워요. 멋있죠? 그니까요. 중간에 주식 그래프 같은 거가 거기 슈카가 참여를 했던 건지 쭉쭉 내려가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아유, 물 주식의 세계에서는 저렇게 빠지는 거는 실패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 그런 건 일상이죠, 일상. 우리의 친구 언제나 같이 하는. 일상들이겠습니다. 일상이다. 자, 우리 오늘 한번 쭉 터놓고 누가 실패 잘하나. 쌤과 함께 실패 대회 한번 열어볼까요? 오, 사실 뭐 우리 멤버들 뭐 다 네. 성공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실패 관련해서 좀 자랑을 하겠다 하면 제가 또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약간 성공의 아이콘 아니세요, 이제는? 뭐 20년 그러니까요. 동안 이태원에서 뭐 잘 나가다가 외식업도 쫄딱 또 망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뭐 제가 도전의 아이콘인데 네. 제가 방송국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방송국 공채 시험을 다 봤었어요. 맞아, 와. 개그맨, 대학교 내내. 뭐 연기자. 배우, 개그맨, 작가, 뭐 가수 근데 그렇게 많이 그러면 다 도전을 해보고 고배를 마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패를 해보니까 성공하는 방법을 알겠더라고요. 우와.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 네. 근데 진짜로 사람들이 저도 그냥 단번에 개그맨 돼서 계속 개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KBS 공채 시험 3번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선 쭉 잘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는데 어떤 영상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뭐 조회수가 낮고 시청률이 낮고 네. 그런 경우에는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보면은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에 뭐 할 용기도 오히려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실패 안 했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쪽을 안 쳐다보는 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실패를 다시 용기로 바꾸는 이제 그런 방법이었거든요. 특히 근데 그거를 남한테 오히려 자랑스럽게 야, 나 이렇게 못하고 있어라는 그 치부를 보여줘서 용기를 얻는다는 게 맞아요. 저한테는 좀 이렇게 상처일 것 같고 너무 이상적인 얘기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 무거운 실패, 가벼운 실패 말씀도 하셨는데 실패라는 거를 어느 시점까지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어딘지. 내가 이거를 더 10년으로 단위로 보느냐, 지금 당장 순간으로 보느냐. 그래서 그 순간에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아까 말씀하셨던 건 예와 같이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더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사실 지나고 나서는 그 심각했던 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좋은 약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패는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다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꿔 얘기하면은 성공도 내가 성공을 했다는 느낌을 받는 거지, 성공도 지금 당장은 성공했는데 또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후에 또 악화될, 지금 큰 돈을 주식으로 벌었는데 다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또 잃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 봤을 때는 실패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사실은 네. 그거를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니네. 다른 사람도 좌절을 느끼는구나. 이런 걸 함께 공유하고 자기 실패를 수용하는 연습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하려고 해요. 네. 아이디어. 예, 그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핸드폰 들고 다니시잖아요. 네. 근데 한번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실수를 하거나 실패하는 때 한번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했던 것처럼. 예. 그리고 거기다가 짧게 메모도 한번 같이 첨부해보고, 그리고 좀 더 용기가 나시면 한번 친한 친구나 동료들한테 자기 실패한 거를 공유하고 한번 얘기해보는 연습을 하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솔직히 실패를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것도 좀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 고시 생활을 많이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소위 장수생이라고 불리잖아요. 막 10년 넘게 자신의 청춘을 그 좁은 방에서 바쳤는데 이 끝내 뭐 사법고시든 행정고시든 그 많은 고시가 안 됐을 때, 와, 그 실패가 별거 아니니까 앞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때 차라리 뭐 이렇게 뭐 실패 연구소 뭐 이런 게 그때라 좀 있었으면은 그분들에게 좀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다시 드네요.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건 성공에 대한 딱 한 가지의 모범 답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벗어나면, 저는 여기서 벗어나면 나는 실패하게 되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거든요. 맞아.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유독 실패에 부정적인 편이에요. 네.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짙게 형성되었는데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관련해서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배경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일제강점기 6.25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서 되게 가난한 나라에서부터 지금 굉장히 부유한 나라까지 굉장히 단기간에 국민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국면에서 풍요로움을 이루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무조건 빨리빨리, 무조건 많이 이런 문화가 강해지면서 네. 사실은 능력 지상주의가 문화로 이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방식으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성장을 이룬 거는 한편으로 성공인데, 사실은 그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게 거기에 필요한 요소가 바로 효율성이에요. 예. 효율성이 좋다는 거는 사실은 실패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패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짙게 형성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하지만 실리콘밸리에는 실패에서 교훈을 찾고 그 실패 원인을 공유해서 성공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 문화가 있어요. 그거를 포스트 모르뎀이라고 합니다. 무검. 실패를 분석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구글도 이 포스트 모르뎀을 통해서 실패를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구글이 그동안 이제 상용화에 실패하거나 성공하지 못했던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다 모아서 잘 정리를 해서 구글 공동 묘지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보시면은 그동안 구글이 실패한 사례들을 160개가 넘는 사례들을 잘 정리해놨습니다. 일반인도 다 접속을 할 수 있는. 예, 그럼요. 근데 저걸 이렇게 보다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회사가 이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라고 공유를 한 거겠죠. 그걸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실패 책임을 너 잘못했어, 너가 책임져야 돼,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저는 공통 양식을 통해서 다음번의 성공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게 저들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구글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성공보다 실패를 많이 한 사례가 많습니다. 뭐가 실패죠, 우리?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구글의 대표적인 실패작 중에 하나가 바로 네. 구글 글래스입니다. 구글 글래스요? 이거 아직 안 나온 거 아니었어요?
이 구글 글라스를 착용하고 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현실에서 못 보죠? 네. 본 적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구글 글라스는 2012년도에 발표됐고 2014년도에 상용화를 시도했는데 사실 결국 실패했어요. 이 획기적인 제품이 왜 실패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지금 제가 봤을 땐 머리통보다 너무 작아요. 여기가 쫄려요. 너무 쫄려요. 아니면 너무 빨라서 이걸 썼을 때 뭔가 어지럽나? 봤을 때 주변에 아니 다른 것들이 같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속도가 혼자만 너무 빨라서? 그냥 휴대폰으로 모든 기능이 아직 비슷한 게 있어서 굳이 저거를 미관상이나 뭐 여러 가지 조금 기술적으로 불편한 거를 굳이 지금 저걸 돈을 지불해야 되나. 휴대폰에 모든 기능이 다 있으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하신 게 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맞아요? 사실 정확하게 이거를 써야 될 필요성이 부족했고요. 예. 뭐 여기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사실은 불편함이 컸고 가격도 비쌌고 비쌌구나. 예. 또 여러 가지 저기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촬영도 가능한데 그런 촬영하는 게 사실은 사생활 침해나 불법 촬영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좀 총체적인 문제가 많았어요. 예. 결국 이건 실패를 한 거예요. 네. 예. 제품은 안 됐죠. 예. 하지만 제가 대학생일 때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 세상에 전화기 없으면은 굉장히 핸드폰, 스마트폰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예. 저는 이 당시에 구글 글래스가 제가 대학생 때 그 전화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그 실패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향상시켜서 나가면 언젠가는 스마트 글라스 시장도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인즉슨 실패를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낳는 혁신을 찾는 과정인 겁니다. 저는 예전에 구글 실패하는 기억이 나는데 또 있어요? 어떤 거요? 정말 딱 봤을 때 네. 저게 될까 싶은데 걔들이 그걸 하더라고요. 뭐예요? 풍력 발전을 요즘에 프로펠러 돌아가잖아요. 네. 그걸 어마어마하게 큰 거대한 연을 거기다 달아갖고 네? 그 연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이걸로 네. 풍력 발전하겠다고 그 연이 막 몇십 미터짜리 연을 만들어서 막 날리더라고요. 우와. 저게 될까 싶은데 그걸 하더라고요. 진짜로? 진짜로. 나까지 말이 없는 거 보면은 역시 실패한 게 아닌가. 뭐 그 실패는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사례를 통해서 뭔가 얻고 배운 게 있겠죠. 그렇지. 그렇죠. 선생님, 그러니까 이 실패라는 게 그 우리가 공부할 때 오답 노트 쓰는 거랑 같은 거네요. 성공하기 위해서 신희 씨가 확실히 아주 알아야 정확한 되니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 실패의 연구는 오답 노트랑 같은 거라고 봐요. 야. 예, 실패에 그치지 않고 왜 실패했을까? 또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실수를 줄여야 할까? 연구하고 분석하는 거를 끊임없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카이스트 구성원들도 그렇고 실패를 기피하는 그 경향,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이건 특히 우리 한국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두드러지는데요. 네.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과제, 흔히 R&D라고 부르는 분야에서 R&D 성공률이 얼마인지 혹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성공률? 한 50% 좀 20-30% 되지 않을까요? 10%? 아니야. 더 되나? 30%. 아니, 제 생각에는 되게 낮은 4%. 이걸 실패라고 적으면은 다음 연구를 못 받을 것 같아서 다 성공. 대충 뭐라도 뭐 이래서 성공이네라고 끝냈을 것 같아요. 그럼 몇 그러면은 아주 퍼센트예요? 높은 확률로. 90% 되는 거야. 아주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화성에 갔을 거. 조금 더 쓰셨으면 되는데. 어? 예. 99%? 집계 연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한 95%에서 우와. 95%에서 한 99% 역시. 성공률에 달한다고 해요. 봤죠? 봤죠? 거의 완벽한 거죠. 잠시만요. 완벽하게 신뢰를 그러면 못하고 계시네요. 이런 거의 완벽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야. 그 연구개발이라는 건 항상 새로운 거를 발견하고 실패할 수도 있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 성공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거는 사실은 기획할 때부터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내 것만 하고 모험을 안 하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아까 우리 수카 씨도 말씀하셨는데 예. R&D를 열심히 했는데 연구팀이 이걸 실패라고 하면 비난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 관리부서라든가 그 돈을 준 펀딩 기관에서도 질책을 받을 수도 있고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는 사실 그 자체가 자산이고 경험이고 교훈인데 실패를 하면 안 되는
그런 환경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항상 이런 실현 가능한 어떻게 보면 적절한 목표를 세우게 되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도전, 혁신의 기회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애매하긴 하네. 근데 이게 무슨 뭐 과학기술 분야뿐만이 아니라 자영업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맞아. 새로운 아이디어 내가지고 좋은 아이템으로 돈 투자해서 내 돈으로 가게 딱 만들고 했는데 아무리 잘 준비해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쵸. 실패하면 자영업자분들은 또 재기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타격이 바로 오니까. 우리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안전한 사업 계속 치킨집 계속 늘어나고 뭐 그런 것들이 그런가 그렇게 보네요. 성공한다 카페, 하더라. 치킨집. 예, 맞아요. 자영업도 그렇고 창업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사실 이 경제 발전을 대기업이 견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를 이룩했는데 앞으로는 산업 구조상 그 벤처라든가 스타트업 이런 작은 회사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나 관계기관도 사실 요즘에 창업을 굉장히 독려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창업을 하고 있어요. 거죠. 예. 근데 여전히 어느 측면에서는 사실은 창업을 해서 실패를 하면 아무래도 실패 후에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나 자원 등이 아직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도전은 위험이 크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거는 뭐 정말 우리 사회에 어떤 지금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처럼 컸으면 좋겠다고 말은 하는데 그래서 너는 의대에 가야 돼. 그렇게 의대 쏠림 현상 같은 것도 맞아. 이런 지금 심리가 맞습니다. 깔려 있는 예.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우리 우수한 학생들이 사실 의대로 몰리는 게 어떻게 앞으로 우리 사회에 사실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대 쏠림 현상 또는 요즘에 소위 이공계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물론 의사와 엔지니어의 소득 격차 같은 그런 구조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확실성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확실성. 예. 예를 들면은 의사가 환자랑 관계를 보면은 확실한 관계가 형성이 돼요. 내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 환자는 의사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그 관계가 상호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확실하게 기술자나 공학자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 비행기를 만들어준 기술자, 공학자 덕분에 내가 이런 혜택을 누리는구나. 그들한테 감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에어컨 만드신 분은 감사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 있습니다. 그냥 승무원분이 너무 예, 친절하셔서 맞아요.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이 공학자들이나 이거는 그 이해관계에서 불확실하다 보니까는 사실은 알게 모르게 사회적 대우나 그런 외부적 평가에서 좀 홀대받는다는 느낌을 이공계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확실성 경향에 따라가는 이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과감한 도전이라든가 불확실성에 대한 것을 회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교수로서 제가 하는 일이 학생들 상담도 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 카이스트 학생들 1학년 애들이 이제 들어와서 교수님 어찌어찌 애써서 제가 열심히 카이스트를 들어왔는데 이제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방황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와, 거기까지 들어갔는데 이제부터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는 와. 그동안은 어떤 확실성 경향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오다가 이제 자유가 주어졌어요. 너 마음껏 해봐. 앞으로 인생을 한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걸 도전도 해보고 마음껏 해라 하는 분위기가 주어졌는데 오히려 학생들은 이에서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비단 카이스트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기하네요. 우리 투자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불확실성으로 대박 하나 노리고 그렇게 가시던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 확실한 예금 들으셔도 좋다고 얘기해도 그냥 이렇게 가시는 신기하네요. 근데 쌤 이건 투자고 우리 뭐 과학은 어쨌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분야라면은 이 연구개발 R&D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학생들이 이런 꿈을 쫓았을 때 조금 더 큰 보상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불확실성을 좀 거둘 수 있는 무언가를 해줘야 있지 않을까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밸리에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별명. 실패의 성지입니다. 밸리. 실패의 성지. 성공의 요람일 것 네. 같은데요. 실패는 마냥 봐준다는 게 아니에요. 네. 실리콘밸리야말로 오히려 성공과 평가에 대해서 누구보다 냉철합니다. 오. 다만 우리가 다른 관점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이제 창업가가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기반을 잘 조성해놨다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사실 IT 산업 자체가 중구장대한 산업과는 달리 다양한 도전이 가능하고 자금이 없어도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와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은 스타트업이 뭐 은행 융자를 받는 뒤 갚지 못했을 때 또는 파산 신고를 해도 7년 뒤면 그 파산 기록을 다 지워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계속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는 거예요. 파격적이네요. 예. 그래서 실패를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반, 실패해도 되는 생태계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은 겁니다. 요컨대 실리콘밸리가 생각하는 실패는 그 인생의 실패가 아니고 사람이 말하는 성공의 길,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려면 결국 실패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자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정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Most of the difference between people that succeed and people that don't is the people that don't give up. They give up sooner than the people that succeed. And to share that success or failure so that others can learn from the efforts. This is a tricky business. Tricky. Yeah, yeah. I wish it wasn't so hard.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스페이스X가 무인 우주선을 발사했지만 첫 시험 비행에 나섰지만 이륙 직후에 폭발했습니다. Because failure is so important. I mean, it's what you learn from it. If you always succeed and always give the right answer, you're learning nothing. Right. So I want people who feel as though they're pioneering and want to do something in a different and better way. 진짜 안 나오나 감동적이기도 했던 하고. 안 나오나 했던 그분이 역시나 나오는군요. 일론 머스크 형이 또 나와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우리도 승승장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만 해도 스페이스X 계속 폭발하고 막 이거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저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오늘 해냈잖아요 또. 그래서. 맞아요. 3, 2, 1, 0. Ignition. I'm really quite overcome with emotion this day. It's kind of hard to talk, frankly. It's been 18 years working towards this goal. 아니 근데 우리 일론 형님도 정말 대단합니다만 그 청소기 다이슨 그게 개발하기까지가 5,126번이나 실패를 했다지 뭡니까? 이게 15년 동안 계속 실패가 깜짝하고 나타난 줄 알았는데. 맞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몰랐던 사실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일론 머스크 성공 스토리나 그 다이슨 혁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우리 저 서점에 가면 그냥 책이 넘쳐나요. 네. 하지만 그들이 성공한 이야기 그 결과물에는 주목하는 방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실패하고 시행착오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강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숱한 실패에서도 그들이 꿋꿋하게 성공해낼 수 있었던 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자세, 실패를 포용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는 실패는 일상이고 과정이고 사회적 자산입니다. 미국의 이런 인식과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페일콘이라고 합니다. 페일콘? 예. 페일콘은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이 규칙적으로 만나서 실패담을 공유하는 그런 미팅 같은 거예요. 예. 페일콘. 예, 예. 실패를 껴안고 성공을 만들자는 그런 모토가 주축을 이루어요. 예. 미국은 실패를 공유하는 그런 컨퍼런스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박물관까지 만들어서 실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패. 박물관.
트레일러. 꽤 커 보이는데. 이 실패 박물관은 처음부터 박물관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원래 명칭은 신제품 작업소였는데, 그 로버트 맥베스라고 하는 그 미국 사람이 1960년대부터 여러 가지 신제품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각종 제품들을 한 7만 점 소장하게 되는데, 다양한 실패작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되어서 아예 이름을 실패 박물관으로 바꿨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작하면서 봤던 그 트럼프 스테이크 있잖아요. 네. 그게 여기에 전시되어 있다고. 그럼 구워진 채로 있어요? 아니면 아직 덜 스테이크가 그대로 있어요? 모형으로 돼 있겠지. 근데 이게 실패 박물관에 가보면 사실은 남들의 실패 작품을 보면서도 굉장한 아이디어나 영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게. 네, 좋은 생각이에요. 실패 박물관을 흥미롭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또 다른 곳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펠콘가 실패 박물관이 있다고 하면 핀란드 헬싱키에는 실패의 날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실패의 날? 안경일은 아니죠? 실패만 하는 날인가? I've been facing like one of them, actually, maybe the hardest. 그 2000년대 핀란드 전체 수출의 20%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노키아입니다. 휴대폰. 맞아요. 휴대폰 최고였어. 먹여 살렸군요, 그 나라를. 그 노키아 국민 기업이 어느 날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고용 침체를 겪는 핀란드 청년들은 창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돌파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당시 핀란드 명문 알토 대학교 창업 동아리였던 멤버들이 2010년부터 매월 10월 13일 날 세계 실패 날을 지정해서 실패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실패를 굳이 독려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10월 13일 날은 실패해도 용인이 되는 그런 날이야. 괜찮아. 그날은 성공하면 욕 먹는 거 아니야? 나 왜 성공해? 실패하는 날인데. 저 시기 말이야. 이름도 거창한 그 세계 실패 날에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실패 날? 수지 씨. 13일이라고 하셨죠? 13일에 금요일을 재현해서 공포스럽게 해서 안 놀래는 거 실패 이런 거 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인형처럼? 이게 제품도 실패지만 무슨 사랑의 실패, 무슨 결혼의 실패,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옛날 막 받았던 편지도 막 낭독하고 옛날에 받았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받았던 이 선물도 막 서로 팔고 뭐 비슷합니다. 오, 비슷해요? 어떤 거 있습니까? 존경하는 사람들 실패담 읽기, 어려운 요리 한번 해보기, 시도해보기, 인스타그램에 실패한 사진 공유해보기, 저희가 했던 것처럼 쓸모없는 것에 돈 한번 써보기, 뭐 유튜브에서 실패를 검색해보기 등등.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시시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쉽게 시도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서 이를 통해 결국 실패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를 직접 보여주고 느껴보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실패를 문화적으로 용인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쌤이 이제 카이스트 실패연구소에서 말씀해 주셨던 거 있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시작된 첫 행사는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 노키아 명예회장 같은 분들이 핀란드의 그 유력한 그 기업가분들이 행사에 참가해서 자신의 실패담을 솔직하게 공유해 주시기도 했답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좋고 실패 얘기를 나눠서 뭔가 이렇게 기분 좋게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이런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이게 좀 뭔가 좀 성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좀 뭐가 나타나야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자료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한번 제 사례를 한번 그러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 연구팀하고 서울대 기획과 연구팀하고 해서 융합 연구를 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 장갑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구글 글라스 비슷하게 안경에 카메라가 달린 걸 가지고 이 상황을 인공지능이 인지를 해서 손을 불편하신 분들이 이 장갑을 끼면은
자기가 원하는 물건들을 쉽게 짓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사실은 그 세계적인 로봇 학습지 그 사이언스 로보틱스라는 학습지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 연구 결과가 기재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정작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취재 날 있었던 일이에요. 뭔가 여기서 실패가 나고. 예. 취재를 하러 오게 되어 있는 일정에 딱 오시면 바로 촬영을 할 수 있게 그 세팅을 하고 미리 이제 리허설하는 과정에서 그 구동부 그 회로가 전자회로가 탑을 해서 이게 고장 나버렸어요. 망신 때문에. 예. 조금 있으면 취재하러 오는데 이제 아이고 우리 이거 취재할 수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재료들을 다 잘 모아서 구현을 해서 그 취재를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척수가 손상되면 뜻대로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지죠.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과 로봇을 융합한 착용형 로봇 손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년 노벨상, 노벨 과학상 뭐 이런 거에 혹시 보통 분이 노벨 아니셨네요. 공학상이 있었으면 제가 어떻게 한번 이거 만들어야 되겠네. 저희가 그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 연구팀이 잘 그거를 개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저 연구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하는 그런 실패의 경험이 축적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상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거를 잘 극복하고 당황하지 않고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또 하나 더 반전이 있는데 네. 그렇게 촬영팀이 가고 나서 보니까 저희가 급하게 만든 그 시스템이 더 좋아. 성능에 더 좋은 효과가 있어요. 이런 걸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반전이다. 전반적으로 성공사례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냥 다 성공사례인데. 실패를 끝에서 실패가 축적이 돼서 성공한 사례인 거의 거죠. 없었던 거 다 성공인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쌤 굉장히 좀 그런 약간 캐릭터가 좀 재수없는 아이 형님. 은근 자랑하잖아. 은근 자랑. 선생님한테 좀. 결국 성공했다. 네, 결국 성공했다. 더 좋았다. 연구소장도 하시고 네. 이렇게 막 연구 개발도 네. 하시고. 근데 쌤, 뭐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투자하면 계속 실패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실패가 반복이 된다 그래서 꼭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너무나 좋고 너무나 아름다울 텐데 어느 경우에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차라리 다른 걸 하시던지 아니면 죄송하지만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해서 반드시 뭔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똑똑하고 생산적인 실패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은 두 그룹이 있는데 네. 그룹 A에게는 도자기를 많이 만들어라. 많이 만들면은 높은 점수를 주고 그룹 B에게는 잘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두 그룹한테 도자기를 만들게 했을 때 어느 그룹이 더 좋은 도자기를 만들었을까요? A그룹. 당연히 A그룹. 당연히 B그룹 아닌가요? A그룹. A죠. 자, 우리 투표 한번 해볼까요? 자, A라고 생각하시는 분. A. B. B. 아니다, B. 저는 B이고 싶습니다. B. B죠. 이게 반반 나뉜다고요? 왜 이유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A그룹이 50개를 만들거든요. 근데 만들다 보면 스킬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못 만들고 뭐 이상하다가도 50개 가까이 만들려면요. 이게 나중에 이걸 내가 이렇게 하니까 더 이쁘고 잘 만든 애가 알려지는 거지. 이 B그룹처럼 처음부터 좋은 거 만들어야지 이러면 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결국은 좋은 게 안 나와요. 네, 석천 씨가 정확하게 설명하셨어요. 예. 100%왜 이러지? 뭐 A그룹이 항상 잘 만들고 B그룹이 잘 만들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A그룹이 더 잘 만들게 되는데 그 설명은 우리 홍석천 씨 설명이죠. 아까 제가 제 사례로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이 A그룹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자꾸 많이 만들어보고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스페이스X가 이 사례의 좋은 케이스가 됩니다. 많이 만들었구나. 예. 나사는 엄청난 많은 자금으로 굉장히 다수의 기술자를 동원해서 수년간 준비하고 계획해서 로켓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쏘아 올린 게 실패하면은 굉장히 데미지가 커요. 예. 다시 시도하기까지 장시간에 리셋이 되고 프로젝트를 다시 준비를 하고 설계를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적은 엔지니어 숫자를 가지고 적은 비용을 가지고 자주 쏘아 올리는 거죠. 예. 실패를 하고 실패를 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계산해봐, 저렇게 계산해봐 이런 식으로 로켓 발사를 시도하는데 오히려 그 결과적으로 그 스페이스 X의 방법이 더 가성비가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예. 적은 돈으로 단기간의 시간에 로켓 발사를 성공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빨리 성공한다. 결국 실리콘밸리가 내세우는 표에도 fast fail, learn faster라고 있어요. 빨리 실패하는 게 결국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서 실패하며 빨리 배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배움이 없는 실패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실패도 없다고 하는 거죠. 완전한 실패가 없다는 말씀이 굉장히 지금 가슴에 와닿는데 저는 성취지향자로서 아이고 항상 성공만 해서 그래요. 오늘 굉장히 깨닫는 바가 아직 많습니다. 젊으셔서 그래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아니 젊지 않습니다. 예. 자, 아니 팩트는 짚고 끝나고 가야 따라오시라고요? 예. 이게 우리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굉장히 빠르게 판단을 많이 하면서 세상을 살잖아요. 근데 그게 어쩌면 우리 인생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점에 따라서 이게 과정이 될 수도 있구나. 이걸 굉장히 잘 넘겨야겠다. 그런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일 수도 있고 그 누군가의 실패가 다른 사람에게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값진 경험이자 성공의 물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케이스를 예로 들어드리고 싶은데 실리콘밸리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로 꼽히는 테라노스 사태가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분이 엘리자베스 홈스 알아. 창업가예요. 테라노스의. 원래 시작에서는 그 혈액 한 방울에서 사람들의 각종 질병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설립해서 사실 총 14억 달러에 우리 돈으로 약 1조 6천억에 넘는 투자금을 받았는데 결국 그 기술 개발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기꾼이 되었죠. 하지만 그들의 그 문제 의식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령 스탠퍼드 중퇴생들이 설립한 아테라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해내는데 한 60초 안에 암 진단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마침표가 찍히기 전까지는 이게 실패인지 성공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도전을 해라 이런 거잖아요. 개그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무명이 길었지만 성공하신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 KBS의 희망 우리 유재석 선배 유느님께서 계시잖아요. 신인 때부터 사실 작은 배부터 똑같이 이제 포졸 1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무명이 엄청 길었거든요. 그래도 그 과정을 다 딛고 끝까지 도전하셔가지고 지금의 유느님이 계시니까. 좋은 사례네요. 사실 이런 예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에마뉴엘 샹르팡티에라는 독일 막스 프라크 연구소 여기 보이시는 여자 교수님이 계세요.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미생물학자로서 길을 걸었지만 사실은 25년간 10여 개의 기관에서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연구비가 일정치도 않았고 막판에는 연구비가 떨어져서 그냥 때려치고 레스토랑이나 차려볼까 하는 그런 마음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어느 학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그 저명한 생물학자이자 당시 오스트리아 빈대 교수였던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한번 믿지마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연구해보자고 그 제안을 한 겁니다. 이때부터 그 둘은 공동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결과로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발견해서 이 두 분은 사실은 2020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시게 된 거죠. 저희가
배웠었잖아요. 크리스퍼 가위. 네. 기억하시는 언제 분들 배웠다고요? 있으죠? 저 전에. 유전자 이민석 씨 자르는 기억 거 안 아세요? 나세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유전자 잘라가지고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한 거. 유전자 편집 기술. 아, 그거 하셨던 유전자 분이군요. 예. 얼마 전에. 만약 이분이 연구비에 치여서 일찌감치 연기를 포기했다거나 하면 와, 또는 노벨상. 학회에서 용기를 내서 나훈아 교수님께 연구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다고 하면 와. 인류의 유전자 혁명의 발전이 조금 늦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레스토랑을 차렸다면 대박 레스토랑이 돼서 거기서도 또 다른 성공을 했어요. 예. 유전자 편집 고기 해가지고 이제 뭐 다른 그래 냉면 가위 막 그래, 이런 거 성공할 사람들은 성공하더라. 자, 실패 박물관으로 가시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성공과 실패의 마침표를 함부로 찍어서는 안 된다. 실패처럼 보이는 결과에 마침표를 찍고 비난하기보다는 대신 쉼표를 찍고 더 큰 성공을 향한 끝없는 시도의 연장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해요.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호흡법 같은 거 아니었나? 예. 한 번에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29번의 사고들이 결과를 이루고 사실 300번의 자잘한 사건을 내버려두면 이 사건들이 29번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이런 법칙인데요. 어떤 큰일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 하인리 법칙을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 300번의 반복된 실천, 시도, 시행착오가 모여서 29번의 작은 성공을 낳고 그 29번의 소소한 성공들이 모여서 한 번의 위대한 성공을 낳는 겁니다. 예. 저는 오늘 비록 성과가 없을지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훈장을 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표현인데요. 예. 남들이 알아주건 이런 걸 떠나서 매일 열심히 틈틈이 보이지 않는 훈장을 가슴에 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굉장히 빛나는 남들의 눈에 확 띄는 훈장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